안녕하세요. 스티븐 어카데미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대학교 입시 시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과 응시 시기, 언제 시험 봐야 되는가, 그 시험들에 관한 어떤 그 정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SAT1과 ACT 여러 시험을 쭉 말씀드릴 건데 SAT1과 ACT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제 SAT1하고 ACT는 전반적으로 SAT2 과목별 시험들하고 AP 과목별 시험들은 좀 일찍 봐도 되고요. 왜냐하면 원칙은 그 과목을 듣자마자 시험 보는 것이 원칙이니까 일찍 봐도 큰 문제는 없어요. 대학교들에게 큰 문제 아니고 문제가 전혀 없는 거죠. 이제 SAT1과 ACT는 나중에 11학년 때, 12학년 때, 고2, 고3 때 보는 것이 더 좋은 이유가 시험이 공부하는 것이 생생할 때 시험을 딱 봐야지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들이 제한이 있으니까 일찍 시작해봤자 그 기출문제들이 다 없어지면서 이제 공부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시작하는 것이 썩 좋지 않으니까 한 10학년 끝마치는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하든지 이젠 고2 1학기 끝마치는 여름방학부터 공부 시작하는 것이 좋죠. 그러면 이제 SAT1과 ACT 특별히 하나가 더 유리하고 하나가 더 불리하고 그런 거는 미국 대학교 입시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은 전혀 그러지 않고 미국에서 고소를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이면서 하나를 더 favoritism을 줬다라고 하면 미국 대학교들이 SAT와 ACT 이제 고소하고 큰일 나겠죠. 그래서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에게 어떤 시험이 더 편안한 것인지 위주로 그렇게 그냥 찾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라이팅 에세이를 할까 말까. ACT하고 SAT1이 라이팅 섹션이 필수는 아니고 선택으로 있으니까 라이팅 에세이 시험을 볼까 말까 그 선택했을 때 전반적으로 35등 US News World Report 랭킹에 35등 이상 대학교들은 라이팅이 필요 있는 대학교들이고요. University of California 대학교들은 라이팅도 필요 있고 그래서 35등 이상 University of California 대학교 지원하려고 하면 라이팅을 필요 있고요. 35등 이하 UC 대학교 안 넣으려고 하면 이제 라이팅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많은 학생들이 딱 그 35등 경계선에서 35등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뉴욕 유니버시티, 탑스 유니버시티를 딱 보면 거기 이상은 그 대학교들과 이상은 라이팅 필요 있는 대학교들이에요. 그래서 이젠 ACT를 봤을 때 그 라이팅 에세이는 좀 복잡해서 어렵고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의견이 있는데 세 가지 의견을 에세이 토픽에 나와 있어요. 그 의견에 대해서 자신 의견을 동의하는가 안 하는가 그렇게 말해야 되고 또 자신 의견 네 번째 자신 의견도 말해야 되고 그 자신 의견은 세 개 의견 중에서 하나하고 일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복잡하면서 그 오르가니제이션 잘못했어서 점수가 훅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오르가니제이션을 잘 해야 되고요. 그러지 않으면 점수 떨어질 수 있는데 오르가니제이션 자신 있다라고 하고 좀 준비했다라고 하면 큰 문제 없고요. SAT1은 많이 고등학교 논문 쓰는 스타일하고 유사하니까 고등학교 논문을 쓰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 없었고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글 쓰는 것이 자신 있다라고 하면 SAT1 에세이가 더 낫고요. 둘 다 시간이 딸려서 특히 SAT1이 시간이 딸려서 그렇게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 SAT1은 그런 것이 좀 있고요. 그래서 언제 SAT1과 ACT 시험을 봐야 되는가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이제 그 10월 처음 시작하는 것은 이제 10학년의 여름방학부터 처음 시작하되 공부 또 고2 1학기 끝마치는 여름방학에 처음 시작하면서 시험 보는 그 자체는 SAT1, ACT는 11학년 1학기 끝마치는 1월 달에 아니면 2월 달에 ACT는 2월 달에도 있으니까 SAT1은 1월 달에 처음 보는 것이 제일 좋고요. 그러면 이제 겨울방학 동안에 그 전 12월 달에
막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막 공부하고 이제 SAT1은 1월 말에 있고 ACT는 2월에 있으니까 그냥 한동안 공부할 때 SAT1, ACT 시험 보는 것이 좋으니까 1월 달에는 학교에서 축제 분위기면서 홈커밍 댄스도 있고 뭐 홈커밍 게임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큰 프로젝트도 주고 뭐 큰 에세이도 안 줍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다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분히 공부하면서 시험 딱 보는 것이 좋고 두 번째 시험은 이제 5월 달에 SAT2, AP는 5월 달에 있고 IB도 5월 달에 있으니까 5월 달에 보는 겸 SAT2 같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11학년 때 AP를 보면서 SAT2도 같이 보니까 SAT1을 5월 달에 보는 것이 더 낫습니다. SAT2는 6월 달에 보고요. 그래야지 이제 딴 애들하고 역방향으로 그렇게 보는 거니까 좀 더 상대평가에 좀 더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 있고요. 세 번째 필요 있다라고 하면 세 번째 보는 거는 9월 달 ACT 아니면 10월 달 SAT1이 좋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아쉬운 점을 시험 점수 조금 올려서 특차에 대해서 조금 더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좋고요. 이제 SAT2 과목 시험은 전반적으로 제일 자신 있는 SAT2 과목 시험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자신 있는 2개, 3개. 어떤 대학교는 3개가 필요 있는 이유가 SAT1, ACT 라이팅을 의식 안 하겠다라고 말했어서 존스 홉킨스하고 다트무스 대학교가 그래요. 그래서 3개 필요 있다고 하는데 세 번째는 코리안이든지 뭐 자신이 제1 외국어로 공부했는 그 언어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교들이 꼭 하나 SAT1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수학을 그렇게 요구하니까 SAT2 Math 1 수학하고 Math 2 수학 2개 다 보는 거는 좋지 않고요. 둘 중에서 하나는 보고 이제 또 딴 하나는 제일 자신 있는 과목 하나. 그리고 언어 SAT2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800점에서 200점 점수이면서 10점 단위로 점수가 깎아지는데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스페인어계 멕시코나 뭐 어떤 그 남중 아메리카 에스파냐 출신 사람들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 800점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하고 경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2 외국어로 공부하는 외국어 SAT2는 도전하지 마세요. 진짜 자신 있지 않은 한 도전하지 마세요. 그리고 SAT2는 35등 이상 대학교들이 SAT2 과목들을 필요 있습니다. ACT 시험 보면 SAT2 시험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ACT 본다라고 해도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교 넣는다라고 하면 그래도 2개, 3개 SAT2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게 워낙 높은 대학교들에게는 SAT2 따로 보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ACT에서 SAT2 커버될 만한 과목별로 부분들이 좀 비교적으로 많이 약해요. SAT2 과목 시험보다. 그래서 그렇게 높은 대학교들은 좀 SAT2 한 번 더 보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IBT TOEFL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요. IB TOEFL은 SAT1하고 AP SAT2 뭐 그런 딴 시험들 비해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입시에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IBT TOEFL은 뭐 영어 실력 시험이니까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있다 없다라고 on off를 보여주는 것 뿐이니까 하다 못하다 뭐 잘한다 못한다 어느 정도를 딱 선 이상을 넘었다라고 하면 충분하니까 더 이상 볼 필요 없고 제일 높아봤자 한 105점 120점 만점에 105점 정식으로 미니멈 스코어는 105점 있는 대학교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05점 이상을 받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입시에서 해가 안 되고 그 105점 정도 됐다라고 해서 그래서 미니멈이 있다라고 하는 대학교들은 제일 높아봤자 100점. 그래서 100점 미니멈 되는 대학교들은 이제 한 주로 80등? 80등 대학교 정도가 이제 그 100점 미니멈을 가지고 50등 안에 있는 대학교들은 미니멈이 없어요. 그러니까 50등 안에 있는 대학교 정도 수준 지원할 정도면 이제 그 토플 볼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서 말인데 정식으로는 430 SAT1 점수가 이상 된다라고 하면
IBT TOEFL 볼 필요는 없어요. required는 아니에요. 430 이하면 required고요. 그런데 이게 ACT 점수로는 몇 점인지 그 구글에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찾아볼 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600점 SAT1 점수 또 똑같은 ACT 점수는 제가 지금 기억에는 모르고 있는데 600점 이상 되는 이하 되는 학생들은 그래도 recommended로 어떤 한 국제학교 입시 담당자가 그 충고를 하더라고요. 600점 넘지 않으면 IBT TOEFL 그래도 봐라. 그 이유가 이제 영어는 가능하다. 영어 가능한 학생이다. 600점 SAT1, ACT는 이제 워낙 독해가 어려우니까 점수가 비교적으로 좀 떨어질 수 있어요. 뭐 550, 500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TOEFL은 독해가 훨씬 더 쉬우니까 TOEFL 비슷한 점수, 비슷한 실력으로는 SAT1, ACT 점수보다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TOEFL 보는 것이 600점 넘지 않으면 충고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AP 과목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SAT2는 고등학교 과정이라고 하면 AP 과목들은 대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AP 과목을 더 높은 점수, 더 높은 과정이니까 AP 위주로 점수 더 많이 보는, 시험 더 많이 보는 것이 더 낫겠죠. 그런데 SAT2를 학생들이 더 많이 틀리게 선호하는 이유가 SAT2는 800점에서 200점 10점 단위로 왔다 갔다 그렇게 그냥 하니까 이제 800점 만점 받기가 더 어렵죠. 비교적으로. 그런데 뭐 800점 받았으면 입시에 더 좋을까 봐 싶어서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AP가 사실은 5.4321이지만 더 멋지고 더 입시 담당자에게 더 그 설득력이 더 강합니다. 훨씬 더 어려운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AP 시험을 더 선호하고요. AP 대학교는 required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대학교든지. 그런데 20등 이상 대학교, 아이비리 대학교 포함한 20등 이상 대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면 AP 시험 점수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확실히 입시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AP 시험들은 IB들하고 약간 틀리게 IB들은 IB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IB를 모르신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은 무시해 주셔도 되고요. IB들은 그 6개만 볼 수 있으니까 스탠더드 레벨 3개, 하이 레벨 3개니까 IB는 어느 과목을 3개 하이 레벨 했는지 어느 과목 3개 스탠더드 레벨 했는지 그게 어렵고 쉽고 그게 차이점이 많이 되니까 어려운 수업 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AP는 이제 높은 대학교 지원한 학생들이 AP를 보려고 하고 높은 대학교 지원한 학생들이 full IB를 보는 거니까 AP를 보면서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교들은 주로 높아요. AP를 보려고 하는 학생들이 주로 높아요.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전국 전 세계적으로 10% 안에 들어가는 것은 비교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AP는 이제 많은 개수를 보는 것이 더 그 탑 20 대학교 안에는 더 많이 보는 것이 그렇게 더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10개 보는 학생들도 있고 10개 보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그런데 몇 개 사실은 봐야 되는가? 근데 그 고등학교에서 다니는 국제고등학교에서 다니는 국내 고등학교든지 미국 대학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 중에서 뭐 내 수준 대학교 지원할 만한 학생들이 몇 개 AP를 보고 있는가를 봐서 그 정도 수준 탑 정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한 3개 AP 보는 것이 맞아요. 왜냐면 IB도 3개 하이 레벨 보고 3개 그 스탠더드 레벨 보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3개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뭐 20등밖에 안 되는데 10개 AP를 봤어서 탑도 그 고등학교도 안 되는 불구하고 10개를 AP를 봤어서 뭐 1등 학생을 제치고 그렇게 하버드 대학교 붙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20등 된다. 한 그 500등 1000명 되는 그 전교에서 20등 된다라고 하면 한 3개 정도 보면 충분하고요. 하버드는 못 붙지만 충분히 좋은 대학교 갈 수 있고요. 20등 안에 있는 대학교 어느 정도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아이비리 대학교는 아니지만 그런데 나는 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탑 되는 학생이 된다. 그런데 아이비리 대학교를 진짜 가고 싶다라고 하면 진짜 한 10개 정도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피직스 하나만 열심히 공부했다고 해도 그거 자체만 해도 4개 과목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10개를 키우더라고요. 뭐 AP, 이칸, 마이크로, 매크로, 에코노믹스가 해도 2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calculus, BC, AB를 BC를 보면 AB 점수도 주니까 그것도 2개 되고 통계 공부하면 이제 그 3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10개를 좀 비교적으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기초 공부가 따로 필요 없는 AP 과목들 그러니까 AP Economics 경제는 이제 신문을 보고 시사를 좀 어느 정도 아는 학생들에게는 경제에 관한 단어들을 신문에 읽고 시사에 접해진 적이 있을 거예요. 뭐 supply, demand, 뭐 stocks, 뭐 어떤 securities, 뭐 그 money supply 그런 단어들을 좀 어느 정도 들어볼 적이 있을 거고 psychology도 마찬가지로 뭐 passive aggressive 뭐 schizophrenia, 뭐 어떤 bipolar, 뭐 manic depressive 그런 단어들을 좀 들어봤으면 접하기가 쉬울 거예요. 비교적으로 environmental science는 biology하고 chemistry만큼 어렵지 않은 좀 기초적인 과학이면서 biology하고 chemistry, 생물하고 화학 같이 결합했는 과목이면서 좀 더 ecology 그러니까 환경에 관한 biology에서도 환경이 있지만 environmental science는 환경을 더 많이 위주로 또 plant science, 식물 사이언스를 더 많이 위주로 하는 것이 environmental science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human geography는 사회학 플러스 지리학을 생각하면 human geography고요. 이런 과목들은 미국 학생들이 많이 안 봐요. 많이 안 보니까 저도 이런 과목들은 제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economics는 있었지만 딴 과목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들을 독학해서 공부하기가 딱 쉬운 거죠. 비교적으로 쉬운 거죠. 컴퓨터 사이언스 A는 Java고 컴퓨터 사이언스 프린시플스는 어떤 컴퓨터 언어도 아니에요. 그냥 플로우 차팅 하면서 설계도를 공부하는 것이니까 통계는 좀 수학 능력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알gebra 그 function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하면 statistics를 접할 수 있고요. 이 과목들은 이제 문과 과목들인데 그 전에 보여드린 과목들보다 좀 더 어려워요. 이제 문과니까 제2 외국어로 영어 한다고 하면 이 과목들은 좀 더 어렵겠죠. 그런데 영문학보다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 그러니까 영문학은 이제 뭐 symbolism, 뭐 metaphor 그런 문학 용어를 쓰고 있지만 English Language and Composition은 이제 토론, argumentation 주장하면서 어떤 주장을 잘 하는가, 뭐 어려운 건가, 뭐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런 것을 따지고 World History, European History도 미국 애들은 잘 안 봐요. 그 시험들을.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상대평가이니까 좀 비교적으로 쉽고요. Government Politics Comparative, 비교 정치는 미국 애들도 많이 안 보니까 좀 비교적으로 쉽고요. 그래서 접하기가 좀 비교적으로 문과이면서 아주 하드코어 문과는 좀 어렵다고 싶으면 이 약간 좀 준문과 과목들은 좀 쉬울 편일 수도 있죠. 기초 공부가 필요한 AP 과목들은 이제 주로 수학, 과학이겠죠. 그래서 calculus, AB, BC, chemistry, biology는 좀 어느 정도 수학, 과학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면서 접해야 되지만 biology는 외우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암기를 잘한다고 하면 biology가 비교적으로 좀 쉽고 과학을 좀 잘하는 수학, 물리를 잘하는데 뭐 biology, chemistry 둘 중에서 하나 어느 거 할까 고민하고 계시면 chemistry가 좀 낫고요. physical chemistry는 특히 물리하고 많이 유사하니까 physics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chemistry가 낫겠죠. physics가 이제 4가지 종류가 있는데 physics 1하고 2는 미적분 필요 없는 물리고 physics C는 미적분 필요 있는 물리인데 electromagnetism, 전기, mechanics, 물리 쪽으로 뭐 gears, 뭐 rotational momentum, 뭐 박스가 움직이면서 저항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 오점 받기가 어려운 AP 과목들은 이제 물론 뭐 physics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받기가 어려운 이유가 미국 학생들이 이 과목들은 진짜 잘하니까. 물리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미국 학생들은 제1 외국어로 영어 하는 바람에 US History 영문학하고 미국 정치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영어 잘하는 애들, 미국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영문학 진짜 날고 뜁니다. 진짜 놀랍더라고요. 제가 대학교에 영문학 공부했는데도 공부하면서 말씀드리는데 공부 진짜 잘하는 애들은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목들은 자신 진짜 있지 않은 한 접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안 좋을까. 차라리 World History, European History가 낫지 않겠는가. 차라리 비교 정치가 더 낫지 않겠는가. 차라리 English Language가 낫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유튜브 비디오로 입시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올릴 거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스티븐 아카데미에서 스티븐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